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정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정보가 좀 많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코너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먼저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부터 다룰까요? 삼성? 질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예. 자, 이재용 부회장의 예. 그 가석방이냐, 네. 사면이냐. 네. 뭐 지금 여론조사 아침에 나온 거 보니까 국민의 한 66.6%, 왜 66.6%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데이터 수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은 가석방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고 뭐 산업의 활기 이런 네. 자본적인 측면만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생각이 보면 이제 제 생각을 물어보셨으니까. 네. 네, 일단 근데 반반인 게 뭐냐면 반반. 일단은 우리가 이제 경제를 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는 이제 빠르게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뭐 지금 그렇다고 경제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삼성이 이렇게 어떤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이런 급변하는 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이제 이 원칙에 좀 준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거는 만인에 평등해야 되고 원칙에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량에 대해서 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만 굳이 어거지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형량 뭐 할 거면은 다 하고 솔직히 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도 그 얼마 안 남은 기간 그것도 떳떳하게 끝나고 나와도 네.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고 삼성이 안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움직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법적인 다음에 잡음이 안 생기는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은 풀어주면은 더 좋을 것이고. 근데 다음에 조금이라도 그거 갖다가 또 꼬투리 잡고 하게 되면은 솔직히 더 힘들어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아예 그냥 배제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현재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 이슈. 네. 뭐 언제 한번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뭐 회사가 결정할 문제고 여러 가지 복잡한 네. 변수와 그 구조들이 엉켜 있지만 기업을 분할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얘기를 과거에 제가 좀 얘기한 네. 적이 있는데 또다시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뭐 가석방이건 사면이건 네. 지금은 사면 쪽 얘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어요.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삼성의 파운드리 분사 네. 이건 어떻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뭐 이렇게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면 네.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삼성에다가 파운드리를 맡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보 유출이라든지 자기네들의 그 기술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출 때문에 삼성이 그거를 갖다가 같은 회사니까 그렇죠. 갖다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 아예 분사를 해놓는다라면은 네. 삼성의 파운드리를 맡기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은 없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미국의 뭐 대형 IT 기업들 뭐 팡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이제 시스템 LSI라든지 네. 주문형 반도체 같은 네. 것들을 주문하려고 해도 그 기술이 삼성전자 내에 동일한 경쟁 관계에 있는 모바일 같은 네, 경우 그렇죠. 뭐 이런 쪽이 애플하고는 또 충돌이 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선뜻 파운드리 스탁을 못했는데 그걸 분사하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 파운드리 부분은 분사를 하게 되면은 뭐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위탁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존재하겠죠. 다만 이제 이것도 이제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그냥 회사 서류상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 좀 분리가 돼야 될 텐데 네. 지금 현재 삼성은 반도체 라인이든 시스템 라인이든 이런 부분들이 공장 하나에 딱 해서 라인별로 이렇게 생산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장에 대한 이런 재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분사 작업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돈이 또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일단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말에 또 나오는 이슈가 파운드리를 뭐 하던 안 하던 네.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당장은 힘들죠. 네, 그렇죠. 옥중에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저거를. 네.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나와서 네. 어떻게 결정할 수는 있겠죠, 총수가.
근데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 언급되는 게 이제 후공정, 네.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네. 뭐 테크윙, 뭐 네.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업들. 네. 그리고 또 원익 IPS, 후공정은 아니지만, 네, 뭐 한미 저기 뭐 KC텍 이런 기업들 네. 들어본 적 있나요? 뭐 많이 다 많이 들어보고 이제 하는 어. 기업들인데 워낙에 그 반도체 라인이나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라인들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뭐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많은 거고 대표적인 거 이 기업들로 뭐 방금 말씀하셨던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킹이라든지 드릴링, 레이저, 뭐 어널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요 핵심 회사기도 하니까요. 네. 뭐 하여튼 하나도 김경민 연구원인가 뭐 리포트 또 낸 것 같기도 네. 하고. 자, 하여튼 뭐 이슈들이 많죠. 거기에 이제 삼성은 삼성이고 네. 또 뭐 어? 이제 원래 준비한 거 하려고 그러죠 지금. 아니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그 이재용 회장의 그런 결정 어떤 걸 하든 결정이 나고 빨리 진행되는 거 뭐가 됐든 이제 빨리 진행되면 가장 좋겠죠. 불확실성이라는 게 해소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거. 예. 근데 이제 저런 이슈가 등장을 하면은 주가 이미 가격에 저렇게 반영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실제 그 재료가 딱 나올 때는 그 재료의 소멸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미리 알고 지금 7월 오늘이 이제 26일이니까 뭐 대충 8.15를 얘기하니까 그죠? 네. 기간적으로 그걸 감안해서 전략을 좀 다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전략을 세우면은 늦는다는 얘기라서 그죠? 이게 이제 정보회의니까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미리 좀 꺼내 들은 거예요. 네. 예.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이슈 카카오뱅크 네. 예.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이제 공모주 청약을 진행을 하죠. 일반 공모 예, 일반 공모 진행을 되는데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는 중복 청약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청약하는데 증권사마다 그 배정 물량이 다 틀려요. 그런데 이제 배정 물량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투자를 할 때 그걸 주식 수량을 한 줄에도 더 많이 받고 싶으시면은 네. 경쟁률을 되게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갖고 절반은 배정 물량에 대해서 절반은 일반 공모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고 절반 부분이 균등 배정을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은데 그렇죠. 낮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증권사 이제 많이 받을 수 증권사를 있고. 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럼 이영로 차장이 보시기엔 어디가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두 회사는 좀 수량이 배정 물량이 많고요. 네. 두 회사는 배정 물량이 적습니다. 두 회사 예. 많은 데는 어디? KB증권하고 이게 어디였죠? 주관사? 네, 대표 주관사가 KB증권이고요. 네. KB증권이 배정 물량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 그렇겠죠. 예, 카뱅에 또 지분도 있고. 네. 이쪽에서 이제 19% 정도 배정 물량을 받았고 나머지가 이제 배정 물량이 많지만 그만큼 또 그 배정 물량 많은 걸 보고 청약 경쟁이 그쪽으로 몰리면은 경쟁률이 올라가서 그렇죠. 배분받는 요율이 낮아진다 이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반면에 이제 배분 물량은 적지만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수싸움이네. 예, 그렇죠. 약간의 수싸움.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많이 몰릴 것 같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가 현재 어떤 것 같아요? 좀 공모가가 좀 저는 고평가돼 있지 않나 그래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기관 수요 시가총액이 예측이 또 그건 많이 되게 올렸고 높죠. 몇십조 예, 그렇죠. 높았는데 이게 이제 10 몇 조죠? 상장 금액은 저렇죠. 예. 한 15조 정도인가 17조 정도 이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가? 예, 공모 이제 상장됐을 때 가격이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이래 예. 따상이 되면 뭐 40조가 되고 네. 뭐 따상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한 그러면 그게죠. KB증권을 KB금융을 이제 넘어설 수도 있는 시가총액이. 예, 근데 이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도 카카오뱅크의 비중은 낮거든요. 일반 시중은행보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그 젊은 세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은행이라는 문턱은 왠지 좀 높아 보여요. 네.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창구에 왠지 가서 예. 대출 받으려면은 또 대면을 하고 네. 읍소를 해야 되고 대출 받으러 가는 고객이 의리되는 느낌? 네. 그것 때문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예.
뭐 그냥 기존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은행은 문턱이 좀 높고 카카오뱅크는 좀 이렇게 비대면으로 친숙함, 온라인 예, 하니까.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다만 또 이제 카카오뱅크가 금리가 비싸요. 아, 신용도에 따라서도 좀 다르지만 일반 시중은행도보다 금리가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그런데도 쉽게 비대면으로서 계좌 개설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할 수 있기 앞으로 때문에 이제 범용과 확장성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거는 주가에는 도움이 되겠고. 네. 그죠? 근데 하지만 지금 당장 공모 지금 네. 청약률을 봤을 때는 조금 비대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요. 12조 5천억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럼 네.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을 때 그러면 네. 상대적으로 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본다면은 저희 카카오뱅크 상장을 앞두고서 저는 다른 쪽으로 본다라면 아직도 시장 지배력이 큰 거고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이런 부분들까지는 쉽게 갈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조라는 존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의 저평가되고 있고 그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일반 KB금융이라든지 신한금융지주 뭐 이런 신한지주 이런 쪽이 훨씬 더 좀 일정 부분은 오케이.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예. 전혀 지금 원고에 없는 거 제가 물어봐갖고 두 가지를 또 물어보면은 나가버리실 것 같아요. 사실은 대북 관련 웬디 씨 한번 이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요. 뭐 네. 있는 거 합시다. 네. 자, 그래도 준비해 놓은 핫한 소문에 나오는 기업들이 네. 있죠. 네. 뭐 현재 개별 종목장에 대한 거를 많이 이제 얘기해 드렸으니까 뭐 종목을 딱 찍어야죠. 네. 오늘은 어떤 기업 볼까요? 이게 이슈 풍문 쪽에서 이제 나온 부분들인데 MS 오토텍이 MS 오토텍 이제 어떤 좀 이슈 때문에? 이게 이제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의 패러데이 퓨처라는 회사가 전기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MS 오토텍은 중국 회사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패러데이 퓨처라는 중국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네. 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1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스펙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10억 달러 정도 약 1조 1천억 정도의 자금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FF91 그러니까 고가의 프리미엄급 차량은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직접 만들고 네. 이제 FF8 하나 이 차량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생산을 하겠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협력사 위탁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그게 MS 오토텍. 아, 그게 MS 예. 오토텍이다. 예. MS 오토텍은 자회사로 명신산업이 있거든요. 네. 예. 차량용 외장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신산업이 상장하자마자 테슬라 관련주 뭐 이런 부분들로 나오면서 상장이 많이 이제 올랐죠. 네. 올랐다가 지금 좀 주가를 많이 조정 주고 있는 거고 MS 오토텍이 이번에 이제 명신산업하고 두 군데에서 MS 오토텍이 시비를 발행을 했는데 명신산업의 지분 중에 일부를 그 물건으로 놓고 발행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들어온 돈으로 갖다가 명신산업에 또 주식을 또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요. 네. 이 두 관계가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어떤 뭔가 좀 기존의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S 오토텍. 네, 이번 주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오. 네, 물론 이게 이제 차량을 FF8 하나의 차량 부분이 네. 이제 납품하는 거는 30개월 정도. 모델 이름인가요? 예, SF? 예. 30개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2년 반 정도인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라인 만들고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로 했을 때는 기간은 그 정도가 됐지만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돈이 초기에 생산 라인을 까는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번에 그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 같고요. 네. 그거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30개월 전에 벌써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패러데이 퓨처에 대해서 자금이 좀 들어오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먼 시간은 아니다라는 거 보여져요. 오케이. 네. 근데 주가의 이제 흐름 보면 뭐 기술적인 흐름 네. 이렇게 늘어지네요. 네.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뭐 계속 밑으로 흘러버리고 내려오는 그런 모양을 좀 보였죠. 시가총액은 2,400억. 네. 시가총액은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주가 위치도 흘러내려가지고 오른 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좀 관심 갖게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예, 있겠구나. 지켜보시는 네. 것도 거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붙어주는지. 네, 네. 평상시 거래량은 뭐 20만 주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최근에 많이 줄었죠. 뭐 어쨌든 그러네요. 10만 주, 20만 주 때인데 예를 들어 뭐 한 5, 10만 주씩 거래가 되고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면은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 네. 그 늘어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들인데 뭐 최근에 이제 거래량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지만 보통 주가 저렇게 예. 흐를 때 우리가 이제 바닥을 잡는 네. 그 방법의 노하우 중에 하나가 거래 바닥, 주가 바닥. 네, 이렇게 팔 사람 다 팔고 네, 이제 세간에서 잊혀지고 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거래량이 막 솟으면서 이제 막 오를 때는 네. 손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손바뀜. 손바뀜이 일어나고 네. 지금도 이제 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관심에서 멀어진 거였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데 어떤 이런 이슈가 또 있게 되면은 이제 관심이 또 들어가게 오케이. 되고 소문 다 나 있는 카카오뱅크보다는 아무도 안 찾는 네. 맛집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맛집이 되길 바라겠어요. 네. 하여튼 시장 소문이 그렇다라는 예. 거 아직 많이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핫 종목도 가볼까요? 어떤 이것도 기업들? 뭐 이제 그런 거에 비슷하게 이제 맞춰가지고 한 건데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 몇 분 얘기 됐는데. 네. 이건 무슨 얘기죠?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좀 좋게 보는 기업 부분인데 이제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이제 많이 좀 개선이 되거든요. 숫자로 예, 얘기한다. 예, 숫자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1,700억 정도, 1,730억 정도인데 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300억. 예. 오, 많이 나오네. 많이 좋아졌죠. 예. 물론 이제 그게 올해의 스팟으로 잠깐 급증한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지속성을 좀 가질 건지 네. 이거는 봐야 이게 되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근데 거죠. 올해니까 일단은 네. 2분기도 아직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아, 예, 그렇죠. 2분기 나오고 그러면 3Q, 4Q. 네. 가이던스가 좀 나오곤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흑자 전환하고 빠르게 이제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가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비자발적 여가 시간이죠. 예. 네.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가끔 가면 이제 날씨 좋을 때는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할 때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네. 출퇴근하거든요. 오,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환경적인 회사까지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 매연이나 이런 예. 아직까지도 왕왕 보이는데 디젤 그 막 시커먼 연기 예. 확 뿜고 다니면은 왠지 모르게 답답하죠. 그렇죠. 답답한 물론 도심을 진입하는 걸 규제는 하고 있고 노후된 차량에 네. 대해서 하지만 뭐 하여튼 전기나 이런 쪽은 예. 깔끔해 보이니까. 자전거가 예전에는 무조건 다 발로 가야 되는 이런 네네. 거였지만 요즘은 이제 전기 자전거가 좀 많이 동력을 보이고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있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킥보드 타고 출퇴근할 때 딱 보게 되면은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전기 자전거 수요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는 MTB 위주였지만 요즘은 로드용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사이클이라고 MTB는 이제 했죠. 마운틴 바이크 예. 고 바퀴 큰 거. 네. 예전에는 사이클이라고 했던 건데 요즘은 얇은 이제 거. 로드용 이러고 하는데 이 자전거에 대한 수요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타고 다니면서 줄줄이 가는 뭐 이런 부분들도 많고 예, 그래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자전거의 단가가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이제 삼천리 자전거의 단가가 보게 되면은 뭐 12만 원, 13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네. 요즘 이제 보게 되면은 3, 40만 원 정도대, 40만 원대의 자전거가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액이 좀 더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네. 전기 자전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확대가 진행되면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이제 AS 부분이 확실하게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회사 딱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약 18% 올해 18% 정도가 나오고 부채 비율이 27%밖에 안 됩니다.
되게 낮습니다. 이 유보율이 1,500%. 이 많은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을 이용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친환경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위치나 이런 부분들, 현재 지금 그 372 자전거의 주가 위치 이런 부분들도 기술적인 얘기입니다.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되게 좀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자, 372 자전거까지 들었습니다. 뭐 처음에 MS 오토텍 네. 들었고 372 자전거. 내일 맥스트가 상장하죠. 네, 맥스트는 이제 증강현실 원천 기술이 네, 예, 보유된 기업이라고 메타버스 관련주. 네, 예, 맞습니다. 뭐 대장주라고까지는 대장주는 아니고요. 왜 시가총액을 이제 나중에 비교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NPC라는 회사가 이제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인데 N 영어로 NPC 예. 상장 기업인가요? 예, 상장 기업이고요. 메타버스 관련 기업인 맥스트가 이제 27일 날 네. 이제 상장을 하는데 내일이요, 내일. 예, 자회사인 앵커 벤처스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네. 뭐 이제 벤처 투자 같은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맥스트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NPC도 같이 동반해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나? 예, 그렇죠. 일단 당장 오늘 게 움직일 가능성이 그러네요. 있겠죠. 예. 예, 27일은 내일이니까 바로 예. 다가와 있으니까. 예. 내일 그리고- 이제 시세를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상황이 좋아서 따상이라든지 네, 이렇게 되면은 네. 특히 또 이제 미국장에서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지난주 장에 핫했죠. 네. 예.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거 같은 경우 이 맥스트라는 이 회사는 메타버스를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 툴이에요. 네. 예, 툴 같은 경우를 공급하고 있고 대기업이랑 그 협업해가지고 진행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주고 이런 부분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이언트 스텝을 탐방 갔다 온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인 것 같네. 예. 그 툴이라고 하는. 네. 사실 그 툴이 미국 회사 거던데. 예. 근데 얘네가 이제 만든 특허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가상 3D 입체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죠. 예. 네. 맥스트 CEO가 오늘 우리 코너에 출연했는데. 그렇습니까? 네. 저도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차기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성장성이 그 영상이 이제 2D에서 3D로 다 바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맥스터가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 이런 툴 같은 경우를 공급해주는 회사기 때문에 되게 괜찮아 보이는. 네. 하여튼 오늘 저희 코너에 9시 개장하고 9시 8분경에 맥스트의 박재환 대표가 또 직접 출연하니까 네. 내용은 그때 예. 네, 저희 자세히 한번 또 여쭤볼게요. 네. 요 스케줄이 바뀌었대요. 그래갖고 지금 전 알려주네. 예. 하여튼 뭐 제작진이 많이 숨겨놨다가 이렇게 방송 중에 알려주기 때문에 저도. 예. 네. 자, 정보회의는 특이한 기미 캐몬이라고. 또 뭐야? 캐모는 또 뭐야? 예, 이게 이제 진단 그 CCTV 그거 아니야? 아니 이제 진단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대신 해주는 그러니까 테스트 해주는 네. 이 회사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과 아스트릭제네카 이거하고 이제 비교 임상 실험을 한국에서 진행한다거든요.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캐몬이 또 수혜를 보지 않을까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오늘 NPC하고 캐몬이 시간에 상 갔대 이미. NPC는. MS 오토텍 하고 372 자전거? 더운데? 알았어. 보도록 하죠. 이거 가을에 자전거 많이 탑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셔야죠. 좋아. 네. 자,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많이 다뤄보는 거죠. 뭐 네. 이 얘기도 저 얘기도. 뭐 꼭 정해진 것만 할 필요는 없고 다양한 걸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 네,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730 정보의 DB금융투자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